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죠?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되게 많이들 보시고요. 연말이면 다 하나씩 사보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좀 잘 봐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잘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책이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좋은 점 중에 한 10%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전체 100%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또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꼭 이 책을 읽으셔야지 된다라는 것.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연구소,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 펴낸 책, 트렌드 읽는 습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오해와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읽는 어떤 좋은 방법을 1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트렌드를 읽는 방법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트렌드는 사실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열심히 인터뷰를 한다 해서 딱 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런 방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진짜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어떤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했을 때 이런 게 뭔가 트렌드구나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몇 개 본다고 해서 트렌드가 완벽하게 내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습관적인 트렌드 읽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트렌드를 봐야 한다. 그 습관적인 활동 중에는 바로 일상 관찰이라는 중요한 어떤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게 되는 이런 책 같은 것들도 꾸준히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트렌드를 읽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렌드 코리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김남도 교수와 그다음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출간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보통 그 추석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가을이 이제 넘어가고 한 보통 늦가을 정도 그때쯤에 책이 보통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그때쯤 되면은 많은 출판사들이 트렌드 관련 책들을 내죠. 내년도 전망에 대한 책들을 내고. 그래서 이런 전망서나 이런 트렌드 예측서들이 사실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은 일단 12간지에 맞춰서 매년 트렌드를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트렌드 추출 방법이죠. 예.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경자년이고 GT해이기 때문에 마이티 마이스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이 조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철자 하나하나의 트렌드 키워드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이 12간지에 맞춰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매년 10개의 키워드를 제시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잇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점은 매년 10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매년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제안하는 이 10가지 키워드라는 게 실은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트렌드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의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 같은 뭔가 관점의 역할을 하는 키워드들이지 그 하나하나 자체가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뭔가 분류를 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언론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년 트렌드 뭐예요? 내년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에 10개 있잖아요. 10개가 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내년도 트렌드는 10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렌드와 트렌드 키워드는 다릅니다. 트렌드는 여기도 여기 써놨지만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0일에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딱 1년짜리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니라 트렌드는 적어도 뭐 2년, 3년, 4년 이런 오랜 시간을 가지고 트렌드가 내려져 오는 거고, 그 트렌드를 읽는 관점에 따라서 올해에는 이런 키워드, 내년에는 이런 키워드, 작년에는 이런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연도별로 조금씩 모양을 달리 하면서 그 모양을 달리 한 것들을 우리는 책에서 트렌드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뽑고 있는다라는 거지, 트렌드 키워드 자체가 별도의 하나하나의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책을 잘 읽을 때는 우리가 작년의 키워드가 무엇이었고 그게 올해는 어떻게 그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고 이 트렌드가 왜 작년에는 이런 키워드로 불려졌고 올해는 왜 이런 키워드로 불려졌지, 그 원인이 뭐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트렌드를 읽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트렌드를 읽는 본질이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분석이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키워드들을 자꾸 뜯어보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9년 트렌드에 나나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나나랜드. 규범과 간섭을 거부하는 나라는 뜻을 가진 나나랜드가 있고, 2020년도에는 업그린가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공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같은 트렌드라는 거예요. 같은 트렌드. 여기서 규범과 관습을 거부한다는 건 결국 어떤 기존에 우리가 내려져오는 어떤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를 하고 좀 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이런 어떤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키워드를 뽑았는데, 이런 게 올해에는 그게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성공이 있죠.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가서 승진을 하고 뭐 이런 성공보다는 오히려 성장, 내면의 성장이라든가 내가 가지는 삶의 만족도 또는 뭐 일과 어떤 라이프의 어떤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중시하는 어떤 나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19년도의 나나랜드나 2020년도의 업그린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인데, 그게 작년도에는 나라는 데 조금 더 거부하는 나라는 데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올해는 성장을 중시하는 나라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 같은 트렌드고, 이 트렌드들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년 거랑 비교해서 보면서 왜 어떤 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왜 또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냐, 이 원인을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이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절대 1년짜리 끝나는 게 트렌드가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패드라고 해서 그 패드를 1년짜리 어떤 유행을 패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트렌드라는 건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흐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어떤 그 키워드들은 트렌드를 읽기 위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흘러가는 이 흐름의 트렌드가 작년에는 어떤 키워드로 해석되어지고 올해는 또 어떤 키워드로 해석되어지고 내년에는 또 어떤 키워드로 해석될 것인지, 이 해석되는 방향, 키워드의 관점, 키워드를 뽑는 기준, 이거를 봐야지 이 트렌드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책만 열심히 읽고 트렌드 키워드를 추출해서 열심히 뭔가 그냥 정의적으로 하여튼 뭐 그냥 단어 우리 해석하듯이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표피만 건드려야겠네. 표피만. 트렌드의 밑에 흐르는 본질에 대한 모습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 트렌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 키워드로 다시 읽히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헛다리를 짚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인트.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잘 해야 되니까, 키워드가 10개가 있는 걸 가지고 이 트리거 포인트와 베리어 포인트, 그러니까 각 키워드가 트렌드를 확산시킨 요인이 뭔지 또는 트렌드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뭔지를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키워드니까 하나씩 하게 되면 총 20개의 요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요인을 들여다보면은 작년에 뽑았던 키워드 중에 그 키워드의 트리거 포인트가 올해도 여전히 트리거 포인트로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있어 올해도 같은 요인에 의해서 확산될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계속 더 오래 가고 커지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작년에는 트렌드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이거를 이해했는데 올해는 이게 반대되는 요인으로 왔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그 트렌드가 뭔가 위기에 봉착을 했거나 또는 그 트렌드가 뭔가 조짐이 안 좋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축소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 게 결국 트렌드의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맥락을 작년 트렌드의 맥락, 올해 트렌드의 맥락,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보셔야지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트렌드인지,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는 바짝했지만 올해는 거의 이제 막차 수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맥락을 읽는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년 것들도 같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각 키워드별로 확산 포인트와 축소 포인트들을 함께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은 책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책의 앞부분, 거의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분량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3분의 1이 뭐냐면 실제로 2020년 책 같은 경우는 2019년과 18년도에 대한 어떤 트렌드들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작년 걸 짚고 그 짚은 대목이 2020년도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20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봤는데, 이거 왜 작년 걸 왜 다시 지금 여기서 언급해, 이 책에서? 뭐 바쁜데 그러면 그 건너뛰고 올해 새롭게 뜬다고 얘기하는 키워드들만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앞부분 보지 않고,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는 20년 내용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키워드만 읽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의 앞부분에 해당한 것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19년도 책, 18년도 책을 세 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서 얘기했던 트렌드 키워드, 그 키워드가 19년도에 어떻게 바뀌었고 20년도에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게 하나의 3단계로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긋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19년에 그 나나랜드와 2020년에 업그린간을 선긋기로 해서 하나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선긋기로 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트렌드들이, 큰 트렌드들이 보이는 거예요. 큰 트렌드가 보이고 그렇지 않은 작은 트렌드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렌드 코리아 책 읽는 방법은 이 트렌드 읽는 습관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트렌드 읽는 습관에서는 트렌드 분석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 말고도 또 다른 책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10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는 누가 냈다고요? 서울대 김난두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매년 출간하는 트렌드 분석서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데,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예. 이 책은 소비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소비 트렌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산업 트렌드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 분야로 가면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더 쪼개게 되면 뭐 자동차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미시적으로 트렌드들이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분석들이 되고 있죠. 근데 얘는 소비 트렌드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트렌드 어떤 지표가 되는 거겠죠. 여튼 이거는 이제 산업 트렌드하고는 또 다르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이나 취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소비 트렌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책 하나만 본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트렌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책을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트렌드 키워드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건 얘기를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 키워드를 완벽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마치 트렌드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고요. 예. 그리고 키워드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어를 한 거고, 대중들이 이제 신선하게 느끼게끔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을 한 거지, 그거 자체를 막 뭔가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맥락을, 트렌드가 일어나게 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맥락을 쫓다 보면은 2019년 트렌드 중 상당수는 2020년 트렌드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트렌드는 매년 조금씩 모습을 바꾸긴 하지만 3에서 5년에 이르는 큰 흐름을 말하는 거고, 이 조금씩 바꾸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9년 키워드 중 나나랜드와 2020년도의 업그레인가는 알고 보면 같은 트렌드를 배경으로 하고, 단지 그 트렌드를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그 맥락 파악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 트렌드의 맥락이 서서히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로부터 발생하는 시선을 통해서 기존의 보수적인 문화를 벗고, 그러니까 이 나나랜드가, 예, 그게 이제 2020년대에 와서는 성공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로 이렇게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는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장이라는 모습을 재해석하는 관점으로 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어떤 성장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 소셜 모임을 통해서 제2의 취미 생활을 뭐 해서 그 제2의 취미 생활이 새로운 어떤 내 미래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세컨 잡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요즘 막 이렇게 많이 시도하는 것들도 하나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르게는 뭐 글쓰기를 많이 해보는 어떤 이런 문화, 그러니까 내 성장을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고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글쓰기를 해보고 글쓰기 플랫폼이 뭐 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이 성공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어떤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렌드는 한 뿌리지만 키워드는 매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해당 원인이 더욱 지속할지 아니면 잠깐 이르다 말지를 관측해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트렌드 읽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예. 트렌드 코리아 읽는 방법, 지금 좀 10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트렌드 코리아 책, 좋은 책인 만큼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얘기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